저희는 오늘 할 거는 게시판 기능에서는 그 로그인 익명 게시판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색을 작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방법은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메뉴처럼 여기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면 메뉴를 가려버리고, 로그인 안 돼 있는 상태면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려버리고, 로그인 되어 있으면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여주고, 그게 간단하기는 해요. 그게 간단하긴 한데, 음. 그럼 만약에 더 힘들어지는 거는 뭐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우리가 글 목록 보기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뭐 카페나 블로그 글들을 보면 목록, 제목까지는 사용자들에게 로그인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려고 딱 클릭을 하면 로그인 먼저 하세요, 뭐 카페 가입하세요, 이거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죠? 우리도 그런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링크들을 클릭이 안 되게끔 로그인한 상태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 따라서 링크 자체를 활성화, 비활성화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링크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고서 서버 쪽에서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원래 가려고 했었던 페이지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한 다음에 가려고 했었던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그 로직과 그 다음에 여기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로직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그 인터셉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선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메뉴가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라면 그 메뉴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 창부터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런 기능을. 아마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네이버 홈페이지를 가보죠. 네이버 홈페이지를 가고요. 블로그를 볼까요? 뭐 그냥 블로그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이렇게 했어요. 블로그가 이 사람은 목록 열기가 있군요. 그냥 다 보여주는군요. 카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기에는. 그러면 카페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아무 카페나 들어가 보죠. 네. 뭐 여기는 또 다 왼쪽에 이렇게 목록들이 있고요. 왼쪽에 목록들이 있고, 볼까요? 로그인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라고 하죠. 로그인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목록까지는 잘 보이죠. 목록까지는 잘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글들을 보고자 하면 클릭했을 때 로그인 먼저 하고,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보시면은요, 로그인한 다음에 그 로그인 하기 전에 전체 목록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고자 했었던 그 글이 보이게 될 거예요. 실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쓰기는 따로 없나요? 네. 네, 그런 기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JSP에서도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블릿이나 뭐 이런 쪽에서 컨트롤러나 이런 쪽에서도 수정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로그인 관련해서 복습 좀 하고 이론적인 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어제 쿠키하고 세션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HTTP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 자체는 비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상태가 없는 무상태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 웹서버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크롬이나 엣지나 이렇게 실행시킨 다음에 뭐 네이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면 그때서야 웹서버는 요청을 분석을 해서 뭐 누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유저가 어떤 PC를 사용하는 유저가 IP 주소 어디에 있는 유저가 홈페이지를 요청했다. 이거 분석해서 웹서버에서는 HTML 문서를 만들어내죠. 동적으로 HTML 문서, JSP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HTML 문서를 만들어내서 응답을 보내죠.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네이버 홈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로 끝. 그 다음에는 다시 브라우저 웹서버는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새로운 요청이 가는 거고 웹서버는 클릭하면 주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URL 주소가 바뀌는 거니까 바뀐 주소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고 웹서버가 그 사용자가 두 번째 요청이 뭐 로그인 한 사용자인지 아닌지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로그인 하겠다 해서 그래 너 로그인 했어 라고 알려줄 수는 있어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일치하니까 그래 네 페이지 보여줄게 라고까지는 할 수가 있어도 그 다음 요청에서 내 정보 수정해줘 라고 하면 너 누군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하나는 웹브라우저가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라고 하는 게 생겼고 또 하나는 웹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세션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럼 우선 쿠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최초 요청이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최초 요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요청이에요. 그런 요청을 주면,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서버로 오면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쿠키나 저장 데이터 다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뭐 네이버 접속하거나 이런 상태. 네. PC 재부팅하고 웹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었던 임시 정보들 다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요청을 보낸 상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웹서버는 쿠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브라우저에 보내요. 그러니까 응답에 쿠키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응답에 쿠키를 실어서 보내면 브라우저는요, 그 쿠키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요. 쿠키 저장소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예요.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는 폴더가 있을 거고, 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크롬, 구글 밑에 크롬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만이 사용할 수 있는 PC 어딘가에 임시 폴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숨긴 폴더로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폴더에다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쿠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여기서 뭐 네이버로 요청을 보냈었죠.
사용자가 또 네이버로 나 또 네이버 볼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네이버로 보낼 때 네이버에서 보내준 쿠키를 리퀘스트에 실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웹서버는 브라우저가 이런 쿠키를 보냈네 하고서 뭐 전에 내가 한번 이런 정보를 보냈던 브라우저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쿠키에다가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저장해서 내려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검색어 입력했던 목록들을 있죠. 일단 검색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청 파라미터로 웹서버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웹서버가 그 검색 결과를 HTML로 만들어서 보내면서 쿠키라고 하는 쿠키에다가 뭐 몇 월 며칠 검색어 이런 식으로 쿠키를 내려보내요.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그 다음에 뭐 꼭 검색이 아니라 뭐 네이버의 카페를 보든 네이버의 블로그를 보든 네이버를 접속할 때에는 네이버가 내려보내준 그 쿠키,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검색어를 검색했었구나라고 하는 그 쿠키를 웹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는 이 사람은 뭐 과거에 뭐 쿠키라고 하는 거를 검색했던 사람, 그러면 과자 관련된 녀석을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때 그래서 웹서버가 브라우저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 상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접속했었는지, 검색어는 무엇을 썼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쿠키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사용 방법들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죠.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핸드폰 앱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PC에서 브라우저 가지고서 뭐 쿠팡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파크나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요. 처음에 브라우저 열고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들 막 보면서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서 관심 리스트에 막 넣어요. 근데 로그인하지 않아도 아마 그게 들어갈걸요? 장바구니나 혹은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럼 나 이제 구매해야지 하고서 그때서야 구매할 때쯤에 로그인을 해요. 자, 근데 로그인하지 않았던 그 사용자의 장바구니 혹은 관심 리스트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비연결이라고 했죠. 물론 나 넣을게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관심 리스트 넣을게. 그럼 웹서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관심 리스트에 넣었어. 근데 두 번째 상품을 관심 리스트에 넣을게. 웹서버는 이게 첫 번째 관심 리스트인지 두 번째 관심 리스트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응답 보내주고 나면 그걸 몰라요. 그때 쿠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보내면서 나 1번 상품을 관심 리스트에 넣었어. 그럼 웹서버가요. 쿠키에다가 관심 리스트 1번 상품 하고서 쿠키를 내려보내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두 번째 요청을 보내죠. 나 2번 상품도 관심 리스트에 넣을 거야. 근데 거기에 쿠키 안에 내가 전에 1번 상품을 관심 리스트에 넣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쿠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웹서버는 또 응답을 내려보내주면서 쿠키를 수정을 하죠. 관심 리스트에 2개가 들어가 있어 라고 수정한 상태로 그래 관심 리스트에 넣었어 하고서 응답을 보내죠. 그러면 브라우저가 또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쿠키 안에는 관심 상품 2개가 들어가 있는 쿠키가 서버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로그인이다. 그러면 웹서버가 사용자 페이지를 보내주면서
사용자 페이지에 보내주면서 여기 쿠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관심 목록을 장바구니에 넣어준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 쿠키를 많이 사용을 해요. 또 한 가지의 또 그 쿠키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그인 관련된 기능이에요. 로그인 관련된 기능. 자, 그거는 쿠키가 세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넘어갈게요.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서버에서 저장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저장하는 정보를 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마다 한 개씩 세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마다 한 개씩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쿠키가 가지고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션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웹 컨테이너 영역 안에서 메모리 안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서버가 서버에 있는 메모리를 접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서버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보안의 그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쿠키라고 하는 것은 요청을 보낼 때마다 그 요청 안에 요청과 함께 쿠키가 함께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요청을 누군가가 중간에 가로챌 수만 있으면 그 요청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발자 도구로도 다 보이잖아요. 요청 파라미터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쿠키 보이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쿠키는 보안상의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1번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 2번 엣지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럼 웹서버 입장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 2번 브라우저에 대해서 그 리퀘스트 안에 보면 뭐 브라우저 종류 그 다음에 IP 주소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세션 또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세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다음에 그 1번 브라우저가 또 다른 요청을 보냈어요. 서버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웹서버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HTTP 자체가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요청 보내고 리스폰스를 보냈으면 걸로 끝. 그 다음에 저장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게 HTTP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림 없군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기술이 뭐냐면 쿠키랑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로 최초 요청을 보내요. 최초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는 응답을 보내주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리스폰스를 보낼 때 리스폰스에 쿠키를 넣어서 보낸다 그랬죠. 그렇죠? 이 넣어주는 쿠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를 보내줘요. 이 세션 아이디가 뭐냐면 자 요청이 왔으니까 나는 세션을 하나 만들 거야.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에 대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모리 주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세션이 만들어져 있는 흰 메모리 주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리스폰스에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리스폰스에 쿠키로 포함시켜서 그러면 두 번째 요청부터는 웹브라우저 두 번째 요청부터는 자기가 브라우저한테 받은 그 쿠키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버가 보내준 쿠키는 다음 요청에서 반드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 서버는
리퀘스트 안에 있는 쿠키를 보고서 얘 세션 가지고 있었던 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의 닉네임이라든가 뭐 사용자의 로그인 시간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약간 보안상 좀 민감한 정보들을 그 메모리 안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한 게 이거였었어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 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세션에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냈을 때, 브라우저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냈을 때 일단 db하고 검색해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둘 다 일치하는 거를 찾았어 라고 하면 세션에다가 뭐 로그인한 사용자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션 아이디, 이 세션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만 쿠키로 보내줘. 그럼 브라우저는 리퀘스트를 보낼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색을 작성이라든가 뭐 상세 보기라든가 이런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세션 아이디를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쿠키에 넣어서 세션 아이디를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웹서버 입장에서는 세션을 찾아서 봤는데 얘는 그 뭐 로그인 정보가 있어. 그럼 아직 로그아웃 안 했구나. 그러면서 로그인 했을 때의 JSP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로그인 기능인 거죠. 그러면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지워버리면 얘가 리퀘스트를 보낼 때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를 보내도 그 아이디로 세션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메모리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보내준 쿠키는 세션을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쿠키야 하고서 그러면 너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그인과 로그아웃입니다. 네. 쿠키와 세션 아시겠어요? 이론적인 내용들. 네. 그래서 그 로그인 코드를 보면 그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컨트롤러만 볼게요. 유저 컨트롤러 한번 열어보세요. 유저 컨트롤러 지금 보고 계신 게 유저 컨트롤러인데 사인인이 로그인이죠. 그리고 포스트 방식. 사인인의 겟 방식은 그 입력창을 보여주는 거고 포스트 방식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컨트롤러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만 검사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일치하면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이디를 저장해 놓거나 혹은 뭐 닉네임이 있다면 닉네임을 저장해 놓거나 세션에다가 저장하는 정보는 정말 원하는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시간도 저장할 수가 있겠죠. 뭐 로그인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도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션은 그 만료 날짜 같은 것들을 익스파이어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분만 유지하겠다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 5분 후에는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동 로그아웃이죠.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거 모바일 뱅킹 같은 거 사용할 때 켜놓고 아무 리퀘스트 없이 5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돼버리는 그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5분 동안 아무런 리퀘스트를 보내지 않다가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션 아이디가 또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쿠키가. 하지만 서버 쪽에서는 세션을 5분 뒤에는 만료시켜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메모리에서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고, 요청이 가면 이거는 그 인밸리드한 적절하지 않은 세션 아이디 그래가지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야 라고 하고 새로운 JSP 만들어가지고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션 점 하고서 메서드 찾아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max, in, active, interval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 통신이 없는 거를 최대 얼마까지 지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 로그아웃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로그인 시간 같은 것들도 저장하는 데이터의 타입에는 제약이 없어요. 어트리뷰트의 이름은 문자열 요것만 지켜주시면 되고 저장하는 어트리뷰트의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뭐 문자를 저장해도 되고 숫자를 저장해도 되고 날짜 타입, 데이트 타입을 저장해도 되고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뭐 장바구니라든가 등등등 로그인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그인만 따지게 되면 이게 다죠. 로그인만 따지면 이게 다고요. 실패하면 다시 가라.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그아웃은 딱 이거예요. invalidate. 세션을 invalidate 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세션을 메모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로 이게 끝인 것.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올 때 아무리 그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 쿠키가 오더라도 그 세션 아이디로는 찾을 수 있는 세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로그아웃이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뭐 서비스를 만들었고 컨트롤러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DAO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매퍼를 만드는 방식이 XML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유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보드에서는 게시판에서는 전부 다 XML만 이용을 했었는데 유저 관련된 것들은 한번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만드는 방법으로 해봤어요. 뭐 꼭 유저는 꼭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어노테이션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거를 다 XML로 만들고 SQL 세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뭐 회원 가입이나 아이디 중복 체크나 로그인하기 위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비교하는 SQL 문장들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에요. 그죠? 회원 가입은 테이블에 인설트 하는 거고 아이디 중복 체크는 아이디가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아이디가 같으냐 그리고 비밀번호도 같으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QL 문장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SQL 문장만 잘 만드시게 되면 다오는 금방 끝나죠. 유저 다오를 보면 다오는 정말 래퍼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호출하면 끝. SQL 문장 만들어 놓고 그 SQL 문장을 사용하는 메서드만 호출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기까지를 했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 그림은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 자꾸 이제는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이제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고 요청이 오면 서블릿 여기는 초록색은 스프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바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프링과 마이바티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요청을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모든 요청을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리퀘스트의 URL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URL과 메서드를 분석해서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을 하죠.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 컨트롤러 메서드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들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 파라미터 아규먼트 자리. 뭐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 중에서 뭐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세요라고 여기 아규먼트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파라미터가 유저 아이디 주세요라고 선언되어 있으면 리퀘스트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유저 아이디를 메서드 호출할 때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유저 객체를 메서드 호출할 때 유저 객체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런 정보들을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유저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 한 다음에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거라든가 request.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그 get 파라미터 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뭐 보드라든가 유저라든가 그런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디스패처 서블릿이 대신 다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이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새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상세 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잘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어떤 순서로 시나리오를 전개를 할 것이냐 이것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DAO를 호출을 하죠. 서비스는 DAO를 호출합니다. DAO는 실제로 DB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도 그동안 JSP에서는 우리 이 DAO가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했었죠. 우리가 많이 작성을 했었어요. 커넥션을 맺고 SQL 문장 준비해서 SQL 문장에 그 넣어야 될 값들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들을 채워주고 실행한 다음에 리절트 스텝 분석하고 등등등의 일을 우리가 여기서 다 직접 코드를 작성을 했었었는데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전부 누구한테 맡기자? 마이바티스한테 맡기자 하고서 스프링 마이바티스를 연결을 한 거예요. 대신에 설정을 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았죠. XML 파일들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뭐 mapper.xml이라든가 마이바티스가 사용하는 컨피규레이션, 환경 설정, config.xml이라든가 등등등을 XML 파일로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다오는 마이바티스 메서드만 호출하면 끝이. 뭐 우리가 커넥션을 직접 맺을 필요도 없고 리절트를 직접 분석할 필요도 없이 마이바티스 메서드만 호출하면 마이바티스가 DB 결과를 다 처리를 해서 어레이 리스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뭐 유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유저라고 하는 객체까지 만들어 주고 보드 객체로 리턴해 주세요. 그러면 보드 객체 생성해서 리턴하는 것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오도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해지죠. 컨트롤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졌고 여기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게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DB에서 귀찮은 작업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개발자는 어디에 중심을 두면 되냐면 서비스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설정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설정이 반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그런 설정들이 끝나고 나면 개발자는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시간 적게 쓰고 DAO를 만드는데 시간을 적게 쓰고 그 남는 시간을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과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가 어디까지 전달되는? 뷰까지 전달되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테이블을 그릴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프론트 컨트롤러한테 주면 프론트 컨트롤러는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이죠.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가 보내준 그 어레이 리스트를 역시 마찬가지로 JSP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JSP는 반복문통해서 뭐 테이블에 로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뷰가 만들어지면 응답이 내려가서 리스판스가 내려가서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희가 코드를 만든 거예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필요한 컨트롤러 클래스와 메서드들을 만들었고 서비스 패키지 안에서 서비스 클래스와 메서드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뭐 DAO, 리파지토리, 펄시턴스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게 있었고 자, 이 그림에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코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할게요.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 로그인 기능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JSP를 할 때 필터라고 하는 개념을 다뤘었어요. 그죠? 필터가 뭘 하는 건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전체 게시판 프로젝트에 다 이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필터 예제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필터라고 하는 것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서블릿까지 가기 전에 서블릿보다 먼저 동작하는 게 필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필터가 뭐가 있냐면 인코딩 필터가 있죠. 리퀘스트 안에 있는 모든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뭐 어떤 하나의 인코딩으로 바꿔놓겠다. 뭐 이런 그 필터를 거치게 되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하기 전에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셋 인코딩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요청이든지 간에 모든 요청은 전부 다 인코딩이 다 끝난 상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나 컨트롤러나 전부 다 그냥 request.get 파라미터만 하면 뭐 글자 깨지는 거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터예요. 오스 필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마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필터가 먼저 체크하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하도록 리다이렉트를 시켜버리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컨트롤러한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컨트롤러가 자기가 보여줄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었었을 거예요. 네, 필터를 이용해서 뭐 인증 필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오늘 할 내용들을. 그런데 지금 제가 바깥쪽에 핑크색으로 사각형 박스를 그려놨죠. 바깥쪽은 뭐냐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우리 톰캣 실행되고 있죠. 톰캣. 바깥쪽 그 박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또 뭐를 실행시키고 있어요? 스프링을 실행시키고 있죠. 그죠? 예, 여기는 초록색 부분은 스프링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트롤러 컴포넌트 가지고 있고, 서비스 컴포넌트 가지고 있고, 서비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가지고 있고,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컴포넌트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와스에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지금 실행 중이란 말이에요.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생성돼서 동작 중이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메모리에 생성돼서 그 동작 중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 클래스들과 DAO 클래스들의 객체들이 메모리에 생성돼서 동작 중인 상태. 자, 그런데 필터라고 하는 거는요. 필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프링 공부하기 전에도 필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이 말이 그거예요. 필터는 스프링 컨텍스트를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상속받는 클래스를 보면 필터는 HTTP 필터인가? 뭐 그런 거를 상속을 받아요. 스프링과 관련된 클래스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자바 빈으로 선언되기가 힘들어요. 자바 빈으로 선언되기가 힘들면 인젝션을 할 수가 없어요. 스프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트롤러는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할 거야.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여기에 오토와이어 인젝트 하면서 서비스 객체를 인젝트 해주죠. 서비스 컴포넌트가 DAO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뭘 해요?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DAO를 오토와이어 하겠다라고만 하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DAO 객체를 넣어주죠.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객체를 오토와이어 인젝션 해주죠. 프론트 컨트롤러가 컨트롤러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컨트롤러를 관리하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할 때마다 A를 사용하면 돼 아니면 뭐 B를 사용하면 돼 이런 식으로 스프링 컨테이너가 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필터는 스프링 컨테이너의 바깥쪽이에요. 디스패처 서블릿보다도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보다도 먼저 실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구조상 요 구조는 우리가 봤었죠? 그죠? 필터 들어와서 인코딩 끝나고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거는 봤잖아요. 필터는 구조상 디스패처 서블릿보다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필터가 생성되는 시점에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디스패처 서블릿까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뭐 필터링에서 뭔가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제공하냐면 스프링에서는 무엇을 제공하냐면 인터셉터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인터셉터가 언제 동작을 하냐면 인터셉터는 딱 여기에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클래스로 지나가기 바로 직전에 인터셉터가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리턴할 때 또 인터셉터를 거쳐요. 개념은 필터랑 완전히 똑같죠. 개념은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리퀘스트가 필터를 거쳐서 서블릿한테 오고 서블릿이 리스폰스를 보내주면 그 리스폰스가 필터를 한번 거치고 나서 클라이언트한테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디스패처 서블릿과 컨트롤러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실제로 자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로그인이나 그런 과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컨트롤러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디스패처 서블릿은 리퀘스트 파라미터 분석하고 유저 객체나 보드 객체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를 하는 거지. 실제로 로그인 했느냐 아니면은 뭐 로그인 할 거냐 이런 작업들 서비스나 DAO를 이용하는 백엔드 작업은 우리가 만드는 컨트롤러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필터를 여기로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그거죠. 리퀘스트가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모든 작업을 끝냈을 때 뷰로 가기 전에 필터를 거치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스프링 컨테이너 안쪽으로 가지고 온 거. 스프링에서 필터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인터셉터라고 부른다라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필터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처리하기 전, 리퀘스트 처리한 후 이런 식으로 그게 있으면 리퀘스트 처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컨트롤러한테 가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뷰한테 전달되기 전에 또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컨텍스트 파일에서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 파일에서 스프링한테 네가 이거를 생성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받는 클래스가 정확하게는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가 스프링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필터보다는 인터셉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필터를 써야 되는 거 있어요. 인코딩 필터 같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필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인터셉터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략 이런 시나리오예요. 대략 이런 시나리오인데 평범한 로그인은 로그인 폼을 가서 로그인 끝나고 나면 메인 페이지 이게 평범한 그런 거죠.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클릭해서 로그인 폼에서 로그인 끝내고 그 다음에 로그인 끝났으니까 여기 보드 리스트 메인으로 리턴하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색을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을 작성은 바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서 여기
그 색을 작성해서는 타이틀과 컨텐츠만 작성을 하고 이 부분 아이디 유저 아이디 부분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그냥 그대로 바로 보이도록 할 거고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죠.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색을 작성이다 라고 하면 일단 로그인 폼을 먼저 가서 로그인할 수 있게끔 하고 로그인이 성공이 됐을 때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색을 작성 페이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만들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그 다음에 뭐 로그아웃 하게 되면 그 뭐 메인 페이지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로그아웃은 우리가 어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색을 작성만이 아니라 밑에 보드 리스트가 있는데 보드 리스트를 클릭해요. 그러면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로그인을 거치고요. 거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상세 글 보기 제목 나오고 컨텐트 나오고 뭐 이런 상세 글 보기 화면으로 가게끔 만들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 그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로그인 후에 어떤 페이지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경우에는 인서트 페이지로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디테일 페이지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게 좀 많기는 합니다. 네. 네, 뭐 이론적인 설명들만 드려서 뭐 별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로그인 할 때 필요한 쿠키와 세션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렸고 인터셉터 개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으세요. 인터셉터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